예, 쌤팍입니다. 10번 들어갈게요.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두째 번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러한 그 문장을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셔서 이걸 하실 수 있는데, 문장을 분석하는 게 구구단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보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특별한 룰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거 여기 한 네다섯 개 적어 놨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문장을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모든 100문장이 다 패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딱 들어와야 돼요. 왜? 대부분 앞부분에 패턴이 있어요. 그거 외에 여러분이 주어 동사, 동사를 찾아야 돼. 그죠? 동사를 찾으면 뭘 따져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따집니다. 타동사의 경우는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단어의 명사가 있고 구인 명사 있고 절인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단어의 명사 그러면은 얘를 앞뒤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타동사 뒤에 목적어 이런 게 나오고 나면은 그걸 형식 요소라고 하거든요. 오형식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들 다 나오고 나면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사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사도 이놈아들도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있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을 건데 배제기라는 게 있어요. 배열, 요용식이죠. 재료, 단어, 구절, 기본 수식의 원칙.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 앞뒤로 나오고 명사는 형용사가 앞뒤로 나온다. 요거를 캐치하면 돼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요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요렇게 해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따라오시면은 비교적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t occurred to me that 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that는 여기죠. 이 that는 it that으로 보셔도 돼요. it that 꿈은 that는 이제 접속사겠죠.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는 this is 아니면 요 우리가 그 교과서 교재에는 this might be로 했죠. 이거 옛날 문장인데요. this might be 비동사죠. 비동사니까 이 형식이나 일 형식이 될 거예요. 이건 이 형식이죠. John's last 이것도 아마 우리가 바꿨을 거예요. last match of the season. 이게 last match, John's last match는 형용사고요. match는 명사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of는 전명구가 되겠죠. of the season, 이 시즌의 마지막 경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이 that가 이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왔고요. 이 might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할 수 있겠죠. 이 might는 may의 과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이 might를 쓰면은 불확실한 거 이런 추측 같은데 쓰잖아요. 그걸 쓰고 그 다음에 is는 뭐 물론 is는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쓸 수 있는 건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이에요. 그죠? 이형식인 경우는 주어 이걸 보호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주어 이걸 보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존스 같은 거 이런 건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of가 굉장히 중요해요. A, of, B 이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세히 하느냐는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 그런 걸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occurred to me that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의미로 일형식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입니다. 이 문장에서 that은 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며 it that 구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might입니다. might new은 조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여기서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동사입니다. that 절의 동사는 비동사이며 이 형식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Jones입니다. Jones는 존이 라는 뜻의 소유격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one of the season입니다. 이 표현은 BAA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last one, 이 last match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that 절 이에 어떤 예측 가능한 문장이든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응용 문장이니까 that 이에는 다른 걸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it occurred to me that 하고 요즘 대절이잖아. 대절은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뭐 좌안이 이사 갔다는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아니면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 생각이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900 응용 문장 있죠. 여기 시작하는 거. 거기에서 많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법을 하고 나면은 900 문장을 할 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대티저를 이렇게 많이 바꿨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많이 문장을 읽고 말하고 듣고 할 때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do you know how to? 그러면 do가 나왔어요. 그죠? 그 의문문이에요. 그럼 no가 나왔죠. no가 나오면 타동사예요. 그죠? 그럼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 될 수 있는 건 단어, 구절이죠. 근데 이건 구란 말이에요. 의문사구. 의문사구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뭐. 그러니까 how to cook this. 이것을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들어볼게요. 11.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된 일반 의문문 형태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know의 목적어입니다. 동사 know는 목적어로 무엇을 할지를 묻는 의문사와 부정사가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입니다. 키노와 같이 의문사가 들어간구나. 절은 지노와 같은 동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to cook입니다. cook이 요리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로 this라는 지시대명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cook 대신 다른 타동사를 넣어 얼마든지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w to fix this,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가 와 같이요. 예,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 know라는 거 있잖아요. know. 이 know라는 거하고 뭐하고 단골이냐면은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있죠. 또 의문사 플러스 절이 있죠. 의문사절. 이런 거하고 know가 많이 써요.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같은 건 대부분이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경우에 많이 쓴다는 거죠. 자, I feel sick to my stomach. feel이라고 하는 거는 이형식 아니면 뭐 오형식 정도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sick to my stomach. 이 패턴은 sick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아플 때 쓰기도 하지만 sick이 I feel sick to my stomach 그러면 토할 것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I feel sick to my stomach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죠. 애가 토할 것 같아. 특히 차 같은데 차 멀미할 때. 이 형식이고요. feel은 형용사예요. 그죠? to my stomach은 전명구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feel 같은 감각 동사라 하죠. 감각 동사는 이제 뭐 이제 보이는 것도 looks 있잖아요. looks 그 뭐 smell 같은 거, taste 같은 거, sound 같은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feel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볼게요. 12.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feel입니다. feel은 이형식이나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이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이형식 감각동사입니다. feel이 이형식으로 쓰일 때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는 뒤에 무엇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형용사를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I feel sick입니다. I feel sick 이라고 표현하면 나는 아프게 느낀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특히 메스꺼리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다른 감각 표현입니다. I feel great 이라고 하면 나는 기분 좋게 느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 my stomach입니다. to my stomach는 나의 위장에라는 뜻의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전명구입니다. 이 전명구는 구체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전체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아프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메스꺼리다는 정도의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예, feel free. feel이 또 나왔네요. 그 여기 동사예요. 그게 뭐 명령문이죠. 그죠? 명령 feel free.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데에 프리하게 느끼냐? call me. 나에게 전화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사예요. whenever 언제나 you want to play tennis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적어 놓은 걸 보셔도 되고요. 이미 아시는 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분석하는 실력이 늘어나요. 자, 그 정도 하고 볼까요? 30s. Feel free to call me whenever you have questions. 라는 문장은 명령문이며 동사 feel 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주어 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에서 feel free to는 하는데 거리낌 없이 하세요 또는 부담 없이 하세요 라는 의미의 관용구입니다. 여기서 feel은 느끼다 라는 동사이고 free는 자유로운이라는 형용사로 feel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all은 전화하다 라는 동사로 to call은 feel free가 연결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me는 나에게라는 뜻으로 call의 목적어입니다. whenever는 할 때는 언제나 라는 의미를 가진 복합관계 부사이며 you have questions 라는 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questions는 질문들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절이 있어요. feel free to call me가 주절이고 whenever가 이끄는 절인 whenever you have questions가 종속절입니다. 해석은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제게 편하게 전화하세요. 입니다. 아, 14. 이건 그 예문을 요걸 다른 걸 썼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응용 문장을 하는데 그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테니스 같은 거 이럴 때는 그 관사 붙이지 않는 거에 하나 더 있겠고요. whenever, ever가 들어가면 항상이란 뜻이에요. whenever, 무엇이든지, whichever, whatever, 무엇이든지, whenever, 언제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제 I have two sisters. have 나왔어요. 타동사죠. two sisters가 목적어입니다. to는 이제 물론 수량이고요. and가 나왔어요. and는 종속 등위 접속사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애가 병행을 이룬다 그러죠. 병치된다 그러고 both of them. 이게 A of B죠. B의 A란 뜻인데 both of는 둘 다 are si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have입니다. 이 문장에서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의 사명식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have의 목적어는 sisters인데요. 그 앞에 to라는 수량 형용사가 와서 자매가 몇 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접속사입니다. 문장 중간에 있는 and는 등위 접속사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서 중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뒷문장의 주어입니다. 뒷문장의 주어는 both of them인데요. A of B라고 하면 B의 A라고 해석합니다. 즉, 그들 둘 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입니다.
주어인 both of them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a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것을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예. How come you are not wearing a yellow uniform today? 이 how come은 구어체예요. how come은 why라는 뜻이에요. why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why 그러면 의문사잖아요. 그 의문사 다음에 의문문 만들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나 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즉 how come을 앞에다 붙이고 뒤에는 평서문이에요. You are not wearing 비동사 플러스 ing a yellow uniform today. 그러니까 how come 다음에 평서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로 쓰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40s.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wearing입니다. 이 문장에서 wearing은 3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come입니다. 이 문장에서 how come은 왜 라는 뜻의 why를 대신해서 사용된 아주 특별한 구어체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전형적인 의문문의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come의 사용법입니다. 이 표현은 how come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wear의 의미입니다. wear은 단순히 옷을 입다는 뜻뿐만 아니라 몸에 걸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wear의 적용 범위입니다. wearing은 옷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모자, 신발 등 몸에 걸치는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의 시제와 부정문입니다. air wearing, 이윤, 현재 진행 시제이며 not 이라는 부정부사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간 부사입니다. 문장 끝에 있는 to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how come은 이제 특별한 거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유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민 나중에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쭉 해석하는데 이것도 유민 다음에는 평소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어체만 쓰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I have to, have to는 must와 같은 얘기죠. must예요. must가 문어체, 글을 쓰는데 쓴다면 have to는 구어체예요. 이 conversation 할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동사니까 make, 뭐 get, make, have 이런 동사들 있죠. 이건 기본 동사랄게요. 너무나도 많이 쓰니까 make a decision, decide라는 말이 있죠. decide가 동사라면 make a decision은 명사형이에요. 결정을 만들다, 결정을 만들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by 10:30는 by는 언제까지죠? 시간을 얘기할 때 10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두 개씩 끊어 읽어요. 2025년도죠. 두 개씩 끊어 읽습니다. 20, 25 이렇게 합니다. 들어볼게요. 16.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make입니다. make는 주로 3형식과 5형식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3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have to입니다. have to, noon must 라는 조동사를 대신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원형입니다. have to이 to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make가 동사 원형으로 왔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mak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다에 해당하는 a decision이라는 목적어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by toss and quon입니다. by toss and 30는 10시 30분까지라는 뜻으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구입니다. 여기서는 by라는 전치사에 의해
까지라는 시간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how often do you play tennis? how often은요. 이게 이제 의문사 표현이죠. 의문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비동사 아니면 두조동사 아니면 조동사 나올 수 있어요. can, may, must, will, shall.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어 동사 오형식을 따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운동 경기 이름에서 무관사, 관사를 쓰지 않죠. 테니스 같은 거. 자,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How often. 이제 우리가 좀 나가면은 여러분이 이걸 말할 때 액센트하고 리듬 같은 것도 챙기셔야 되는 게 How often 여기 액센트가 이렇게 나가겠죠? Do you play tennis? How often play tennis?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는 그 인토네이션이 떨어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70s.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삼형식으로 된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동사인 play가 이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often입니다. how는 의문부사이고 often은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입니다.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렇게 의문사와 결합한 표현은 문장 맨 앞으로 옮겨져 도치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조동사 do입니다. 문장에 있는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운동 경기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운동 경기 이름 앞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악기 이름입니다. 반면에 악기 이름 앞에는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She knows how to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칩니다. 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8번에 do you mind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건 이미 여러분이 그 문법을 통해서 하셨어요.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거나 조동사 여기서 조동사는 can, may, must, will, shall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면 do가 나와요. do나 does나 did가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do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평소문의 순서를 따릅니다. 주어 나왔어요. 이 mind라는 애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얘는 꺼려 하냐는 거예요. 꺼려 하니? 그러니까 do you mind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너 꺼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yes.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꺼려 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mind는 if 뭐뭐를 한다면 꺼려하니. if는 조건절이에요. 뭐뭐 한다면 뭐 한다면 give you give는 사용중이죠. 너에게 some advice. 이 some은 약간이란 뜻인데요. advice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없죠. 불 some advice on that. 이 on이라는 거는 about의 뜻이 있어요. on은 뭐 접촉을 얘기하잖아요. 접촉의 의미가 아닐 때는 그 전명구의 명사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18.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mind입니다. mind는 주로 삼형식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일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일반 의문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접속사 if입니다. if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if는 한다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if 절의 동사 give입니다. if 절에 쓰인 give는 사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사 간접 목적어 간목, 직접 목적어 직목의 순서를 따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you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이고 advice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advice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예,
마지막에 You are much better than me. 딱 봤을 때 여러분이 better than이 보셔야 돼요. better than이라는 건 이제 그 비교 그 표현이죠. 그래서 You are much better than me. 이것도 이제 구어체에서 쓰는 형태인데요. 이 than이 쓸 수 있는 게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요.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대부분 글을 쓸 때는 접속사를 많이 써요. 회화를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You are much better than me. 이건 전치사로 쓴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접속사로 쓰면 You are much better than I am.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오케이?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비동사를 생각하고 better than I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통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를 얘기하는데 ER 그러면 그 뒤에 비교 대상인 애들이 된 뒤에 나와야 돼요. 이 형용사는 그 비교하는 게 원급이 있죠. 원급 이런 거는 as 루트를 많이 쓰고요. 비교급 같을 때는 이 then을 써요. then 여기 비교급 나오고 then 그다음에 뭐뭐보다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상급은 베스트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최고냐 이런 바운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명으로 표시해요. 뭐 in 같은 거 쓰죠. 들어가겠습니다. 90.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ale입니다. 이 문장에서 ale이라는 비동사는 이 형식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much입니다. much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뒤에 오는 비교급인 better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much를 빼면 You are better than me 라는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n me입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라는 문장에서 than me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부사이므로 이것을 제외하면 문장 자체는 You are better가 되어 이 형식이 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better입니다. better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good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교급의 특징입니다. 비교는 오직 형용사와 부세만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better than me입니다. better than me는 나보다 더 낫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생략된 표현입니다. better than me는 사실 better than I am 이라는 표현에서 동사 aim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갔는데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문장을 딱 봤을 때 무슨 패턴 이거 뭐가 있고 문법적으로 또 기억해야 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곁들이면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 문법 분석하는 게 구구단처럼 돼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문장을 보는 순간에 타다닥 이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영어 되는데 이렇게 느낌이 되고 그 뭐라 그러죠? 쫄린다 그러나 이렇게 겁을 먹는 거 그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900문장 응용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하고 나서 900문장 하면 훨씬 900문장이 나아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